하셔도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참여를 했었어야지. 그지? 가보자. 우리 드디어 수업하겠다. 드디어 수업 한번 해보자요. 우리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요. 이거 수능 완성 리뷰 프린트부터 해가지고 볼 건데요. 앞으로 제가 이거 프린트 활용법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잘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이 프린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이랑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린트에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줬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를 참고를 안 하고 수능 완성을 먼저 풀면 수능 완성에 정말 중요한 문장이 무엇인지 걔네들의 소재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빌드업 없이 그냥 엉망탱구리로 풀게 돼. 그래서 저는 무조건 리뷰 프린트로 먼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뷰 프린트에서 어떤 녀석들을 중점적으로 볼 거고 걔네들의 소재를 연결하는 결과 정답의 근거는 뭐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정답을 뭘 골라줘야 되는지까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에서 이 프린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예시로 문제를 하나를 다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수능 완성은 선생님 안 풀어도 되나요? 네. 얘로 풀었으면 수능 완성 안 풀어도 돼. 그럼 수능 완성은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풀어서 틀린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 두 번째 푸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하다 보면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느끼셨겠지만 예를 들면 1강에 3번 잠깐 보시겠어요? 1강에 3번 같은 애들은 제가 문두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드렸어요. medium message 이런 거. 이런 애들이 기출문제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패턴이거든요. 그럼 요걸 설명할 건데 요거를 여러분들 프린트에 적으시면 여러분들 프린트 내일 모레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맨날 수업 시간에 프린트 없다 하잖음. 근데 수능 완성은 내일 모레 없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이런 필기를 수능 완성에 하세요. 제가 이 수업에서 당분간 3가지 포인트에 집중적으로 전념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맨날 구문 분석 개대충 할 때 중요한 문장 구문 분석 하나씩은 꼭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들의 동반이어 관계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죠? 소재와 그 소재가 언급되는 방식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말 그대로 그 내용 안에서의 동반이어 관계. 추상적, 구체적, 막 이런 거 있잖아. 선천성, 후천성,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지문에서 나올 때마다 기록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록 내용은 프린트에 적는 게 아니라 수능 완성에 적으셔야 여러분들이 오래 보겠죠.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프린트는 문제 하나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푸는 정도. 수능 완성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푸시더라도 누적해서 자료랑 어휘랑 내용 정리하는 정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기준점은 프린트로 삼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전 독해 파트에서 제가 계속 같은 유형으로 실전 독해도 과제를 드릴 거거든요. 그럼 이 실전 독해가 여러분들이 진짜로 실전을 해보는 거지. 제가 프린트를 안 주더라도 이 문제를 보자마자 첫 줄 읽어야겠다 하고 두 번째 줄 보자마자 슈드가 있다. 이 문장 중요하겠네. 마지막 줄에도 가봐야겠다. 그리고 정답 고르러 가야겠다. 이거를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 프린트뿐만 아니라 이 실전 독해 과제에도 문제풀이 방식이 적용된다는 게 느껴지셔야 된다. 제발 얘들아. 한 문제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오래 안 걸리면 언제 오래 걸릴래? 수능날 오래 걸릴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지금 해야 돼. 알겠지?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 진짜 라스트로 빌드업 할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문제풀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할 거야. 1강에 1번은 나랑 하지 않았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난다요. 1강 1번 나랑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난다요. 넘어가 볼게요. 1강에 2번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번, 2번 다 안 했나? 안 했어? 그러면 1번, 2번 중에는 더 맛있는 게 2번이니까 2번 할게요. 그러면 내가 2번 문제 푸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쇼잉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 프린트 진행하실 때 무조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저는 이 문제를 본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뭘 할 거냐? 여기를 지문을 일단 빠르게 훑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내가 무조건 읽어야 하는 중요 문장을 일단은 표시부터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 문장을 대입하기에서 표시하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줄, 마지막 줄, 중간에 메인 센텐스 이런 애들을 찾아주셔야겠죠. 호로록 훑으면서 찾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 단어 중요해. important니까 중요하겠지. 이런 식의 키워드들을 잡아놓고 우측을 쓱 보는 거예요. 우측을 쓱 보면 영어 선생님도 중요하게 잡은 문장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문장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해석을 하나씩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내가 요구한 내용을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줄부터 볼까요?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주제문 찾기 한 장 정리 프린트 드렸던 거 다 기억나십니까? 그거 제가 오늘 이번에 라스트로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거 관련한 수업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문 찾기 한 장 정리는 꼭 빌드업 같이 하시면서 보세요. 제가 무조건 뭐 해달라? 첫 줄에 주어 찾아달라 그랬잖아. 그치? Proactive measures for motivating team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major에다가 뽑아놓고 써줘. measure이란 단어가 나오면 동사로 나오면 측정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명사로 쓴다고 하면 그냥 메이저리 명사가 돼도 측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measurement로 와야 요 자식이 명사로 측정이란다. 그래서 요 녀석이 되어야 측정이고 measure 그 자체가 명사로 오면 기준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기출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자식의 동의어를 뭐로 잡아달라? standard. 기준인 겁니다. 그럼 얘는 뭐야? 팀을 동기부여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기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뭘 포함할 수 있어? promotion, 승진을 포함할 수 있고 and salary increases, 월급 인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을 이제부터 영어 왕으로 불러드릴게요. 그럼 내가 영어 왕으로 승진했으니까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고 중간 문장 한번 봅시다. 질문. 이런 문장이 있어 얘들아. 이 문장에 여기에 내가 끊어놓은 거 보이니? 여기 끊어놓은 거 보여? 그럼 이거 끊어놓은 거 중심으로 문장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로 나뉘어졌다는 거네. 그지?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실에 여러분들의 맨정신으로 깨어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 끄는 파트를 중심으로 이 글의 중요한 문장은 끄는 부분 앞에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손 들어서 대답하는 거야. 손 안 들면 그 사람은 다음 문장에서 시키겠다. 콤마 앞 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손. 콤마 뒷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 아 그래 정말 다음에 하기 싫구나. 알겠다. 얘들아 그러면 콤마 뒷문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야? 일단 뭐가 있어서 has to. has to가 무슨 뜻인데? have to. 여러분들 주제문 찾기 한 장 정리 프린트가 아직 여러분들의 수중에 있으시다면 프린트 함께 보셔도 됩니다. 프린트 함께 보시면 제가 프린트 뒷장에 4번 항목에 명령문 5번 항목에 의무의 조동사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의무의 조동사에 해당하는 have to 나왔으니까 무조건 요 문장 잡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장 have to만 있어서 중요한 문장인 거 아닌데 하나 더 있는데 뭔지 아는 사람? 하나 더 있네. 다운표. 여러분들의 주제문 찾기 한 장 정리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이탈릭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거 다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중요하겠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full sentence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보다 더 따본 건 없습니다. 무조건 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나는 해석적 능력이 부족해. 그럼 어디만 잡아주라는 거야? 여기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해석해볼까요? 문장의 주어가 여기까지죠. 동사가 여기입니다. 그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하겠어? 개인의 개인의 따옴표 쳐주고 패러다임은 has to be eliminated. eliminate가 제거하다니까. 이야, 시리에게 요청하지 마. 제거되다.
되어야 한다. 미소 띈 얼굴로 선지로 띄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 잡히면 그냥 글 더 안 읽어도 되잖아. 글 정답으로 그냥 냅다 띄어가 볼래? 히히. 여기서 개인 위주의 패러다임이란 말 보자마자 미소가 지워져야겠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수행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20번, 22번 여러분들 틀리는 이유가 뭐다? 글 내용에 정확한 중요한 문장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 그대로 선지에 나오는데 이 짓거리 안 하고 글 내용 대충 해도 나오면 하씨 4번? 이 난리 치니까 틀리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중요한 문장에 있는 중요한 단어는 그대로 여기 존재한다니까. Paradigm of the individual이 여기 그대로 동의어로 들어가는 거죠. 얘는 걷어내어야 한다. 없애자는 거잖아. 기름 걷어내면 뭐야? 국물에서 기름 없어지죠. 그래서 has to be eliminated가 걷어내야 한다. 해야 한다라는 의미까지 살려줬잖아. 그럼 이게 여러분들의 과제에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것까지를 시키고 싶은 나는. 근데 이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 내 생각에. 영어 선지로 들어가서는 어려워요. 인정. 근데 한국어는 에바잖아. 그지? 한국어를 이걸 못한다. 그러면 그냥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인정? 이건 해야 되잖아. 이거는 진짜 정성의 문제야. 정성의 문제.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보도록 하죠. 여기 existing paradigm. 여기 별표 쳐두시고 이런 걸 수능 완성 교재에다가 필기하시는 겁니다. 수능 완성 교재에다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메이저먼트도 사실 수능 완성했어야 되긴 해. existing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existing은 무슨 뜻인데 직역하면 존재하는 이란 뜻이죠. 그죠? 근데 얘는 존재하는의 의미를 담고 싶어서 쓴 게 아니야. 얘를 방금 제가 해석에서도 눈치채셨겠지만 기존의라는 뜻으로 씁니다. 기존의 1강이 2번이에요.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모릅니다. 저는. 기존의라는 게 무슨 뜻인데 너네 한자 좀 배웠니 얘들아? 중학교 다닐 때 한자 좀 쳤어? 기가 이미 기자야. 뭔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글씨를 이상하게 쓰게 되는데 저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 이미 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기존이라는 건 뭐야? 이미 존재해 왔다는 거야. 그치? 이미 존재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겠어?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라는 거야. 뭔 말해? 그래서 이 말이 왜 중요하느냐? existing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쓰지 않고요. 뭘로 써? past, old로 써. 오래된 거, 과거의 거, 예전의 거, 틀딱 거. 그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xisting을 이해하시고 나면 얘의 반대말을 쓸 때 존재의니까 반대말은 부재의 아닐까요? 이딴 개소리 하면 진짜 머리통이 터지는 거야. 뭘로 해줘야 돼? 현재의 또는 미래의가 existing에 반영하면 돼. 무슨 얘기지 이해했어?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거다 얘들아. 내가 맨날 무슨 얘기 했었어. 미국 놈들 역사 몇백 년 됐다고 200년 됐다고 반만 년의 조선에 대해서 뭘 알겠어 개자석들이. 그지? 그러면 걔네들이 200년밖에 안 돼. 뿌리가 없는 애들인데 과거에 전통에 무언가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 좋아할까요? 근본도 없는 놈들인데 싫어하겠죠. 걔네들은 그냥 국뽕 찰만한 게 몇 개 없단 말이야. 그냥 미국 독립혁명 하나가 그냥 그들의 자부심이자 모든 것이야. 그러면 걔네들은 과학적 발전, 미래, 선도 이런 키워드들을 가치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영어 지문에서 existing, past, old 이런 얘기 나왔는데 긍정적인 얘기 나오기가 쉽지 않다. 뭐 말해?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얘 그러면 이 앞에서 기존에 과거에 틀딱 거 승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살려야 되나 없어야 돼? 살려야 한다 없애야 한다. 기존 거 틀딱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애야겠죠. 그래야지 새로운 게 생길 테니까. 그래서 얘도 봐. 개인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 뭐 해야 된대? 제거해야 된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니까. 영어 독해를 많이 한 사람은 이게 직관적으로 달라붙는다니까요. 근데 500지문 읽어야 할 수 있는 개 날먹 구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existing이 긍정적인 키워드로 아예 못 오나요? 그렇진 않아. 근데 existing이 나왔을 때 일단 부정적으로 빌드업하고 가면 10문제 중 9문제는 성공해. 알겠지? 이 키워드 꼭 기록하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잠깐 볼게요. 다음 문장.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 뭐? instead. 여러분들 주제문 찾기 한 장 정리해. 앞장에 3번에 요약하면의 파트에 맨 아래에 별표 쳐서 instead rather 해가지고 써져 있습니다.
instead rather이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앞문장 뒷문장이 같은 주제인데 두 번 반복된다. 그래서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이유는 뭐다? 지존 중요하다. 왜? 영어 지문 어차피 한 지문인데 문장 몇 개 있어? 5개, 6개 있지, 그치? 근데 그 중에 두 문장을 똑같은 얘기로 써? 뭐 하려고? 강조하려고. 그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답은 저기서 다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줄 보시죠. 마지막 줄. 첫 줄하고 마지막 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주어 찾는 거야. 20번, 22번은 첫 줄과 마지막 줄에 주어만 찾아줘도 반은 날로 먹어. 주어 뭐야? Team-centered culture. 좌측 봐. 팀 중심 문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겠어? Team-centered culture. 그러면 정답이 4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정답이 4번인 이유를 몇 문장만 읽으면 정답이 다 나오는 거야. 두 문장만 읽으면 정답이 다 나오는 거야. 이 이상 읽는 사람 바보야, 천재야, 개바보야. 인정? 제발. 이래놓고 맨날 모의고사 보고 오면 하하 선생님 20번에 무조건 맞추고 싶어서 3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래서 나를 속 터지게 한다니까. 그냥 그거 공부를 잘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정? 그지? 중요한 문장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선지에서 찍독찍해 형태로 무조건 나오게 된다니까. 이거 다시는 틀려오지 마. 고일평가원에 지켜볼 거야. 알겠지, 현준아?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과제를 그래서 중요한 문장 해석하시고 그 내용 가지고 정답을 고를 거면 이 정답에 해당하는 선지에 본문에 있었던 단어를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업 준비를 한 프린트랑 동의어 정리한 내용들을 다 그 편집해서 인쇄한 내용을 갖다 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 뿌리면 여러분들 어차피 다 안 볼 거잖아. 그래서 한 30분 만들어 놨어. 이따가 수업 끝나고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과제랑 비교하면서 복습하시고 싶은 분들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가보시죠. 이거 미디엄 메시지 필기했어? 안 했어? 기억나 안 나?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지? 그러면 요거 미디엄 메시지는 여러분들 수능 완성 1강 3번에 하겠습니다. 필기 준비해주세요. 나 지금부터 지존 어려운 얘기 할 거야. 철학적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졸지 말고 따라와 주세요. 이거 작년 6월 평가원 31번에서도 나와가지고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는데 나는 이 미디엄과 메시지의 관계에 대해서 맨날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빈칸 한 문장 읽고 그냥 메시지 하고 고르고 그냥 넘어갔거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 정도의 직관력을 쌓을 수 없다면 수업 시간에서 쌓은 것들을 바탕으로 대립구조 잘 정리해서 가야 된단다. 얘들아, 미디엄이 무슨 뜻이냐? 미디엄, 그치? 매체 혹은 매개체 이런 뜻입니다. 미디엄이 매개체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요 앞에 있는 메디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중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해도 되는데 굳이 중간에 하나 끼는 거야. 그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귓속말로 속삭여. 야, 한별아, 나 오늘 개 큰 똥 쌌다. 그래서 그럼 한별이가 나랑 메시지를 1대1로 주고받은 게 되는 거잖아. 근데 한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머 개재밌는데? 종로학원에 모두 널리 알려야겠어. 그래서 종로학원 익명 게시판이 있다 쳐.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종로학원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익명 게시판에다가 영어 강사 개 큰 똥 쌌다고 함 3층 화장실 막혔다고 함 해가지고 그 조회수 2만 회를 기록했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똥 쌌다라는 메시지를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방에 전달한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매개체라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 내용인 거야. 근데 이게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보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안 봐. 조회수 2 막 이래. 아씨 안 되겠다. 한별이가 개빡쳐가지고 KBS 방송국에 난입해. 그래가지고 9시 뉴스 진행하고 있는데 내 위에 도청장치가 있다!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영어 강사가 똥을 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어. 근데 똥을 쌌다라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지. 근데 인터넷 익명 게시판을 활용했느냐 TV를 활용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메시지 전달은 똑같아. 이해돼? 미디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매개체. 매개체라는 건 뭐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야. 그래서 이 단어의 동의어로 도구나 그릇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써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인 거야. 그럼
그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연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되죠. 뭐 to, vehicle 이런 단어들이 좀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살아온 거니까. 그럼 메시지는 뭐야?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어떤 의미, 정보, 영어 선생 똥쌌대라는 말을 어떤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든지 이 정보의 값과 의미의 값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미랑 정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information 이런 애들이 될 거고 진짜 속 알맹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거는 필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분류해봐. 내가 4개의 친구들을 작성을 해줄 거야. 그럼 이 자식이 어느 매개체에 해당하는지 의미에 해당하는지 요거 한번 해보세요. 한글, 한국어, 사랑해요 라고 적힌 거 혹은 말한 거 그 다음에 사랑. 자, 어떤 자식이 매체고 어떤 자식이 의미 정보인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뽐빠이 해보세요. 뽐빠이 해봤어? 해봤어? 봤어? 한글은 매개체야 의미야 정보야? 매개체지. 그치. 그러면 한국어는 매체야 정보야? 한국어. 예를 들면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근데 걔가 한국 사람이야. 그럼 안녕? 난 널 좋아해. 근데 일본 사람이야. 고니치와 아이시테루. 외국 사람 또 뭐 있냐? 저 뭐야? 이탈리아 사람이야. 이아모. 그러면 한국어는 그 여러 가지 녀석들 중에 하나잖아. 그럼 이거는 너의 사랑을 전달하는 의미 그 자체 아니면 매개체야? 매개체지. 한국어도 매개체야, 얘들아. 그지? 그러면 이 사랑해요라는 말은 어떻게 되겠냐? 매개체가 되는 거야. 얘도 여전히 말이야. 언어일 뿐이야. 진짜로 의미에 해당하는 건 뭐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서 맨날 조터지게 싸우죠. 그죠? 그런 역사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성을 멀리 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지문도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된다고 보셔야겠죠. 가볼까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보시면 얘가 매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미디엄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미디엄이라는 것은 중개인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지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글 중간 보시죠.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 엔드의 앞에서 끊기는 거 보이시죠? 그죠? 접속사니까 엔드 앞에서 끊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글에 소재랑 동일한 녀석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딨어? 이 정도는 했겠지, 설마? 이 정도는 했겠지? 여기 이렇게 문장의 첫 줄에 주어에 대놓고 있는데 이 정도는 했겠지, 설마? 근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 이 미디엄이라는 녀석들이 엔들리스 하대요. 엔들리스 하다는 게 뭔지 알아? 끝이 없는 거지. 그럼 어떡하는 거야? 무한하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도구에는 무한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줄로 뛰쳐가 보시죠. 자, in other words 나왔다. 진짜 지존 질문 간다. 자, 이 문장 어디서 끊어줘야 돼? 여기서 끊어줘야겠지. 얘들아, 콤마 앞부분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일단 쌩까자. 그지? 우리 원칙은 주절을 먼저 읽는 거였으니까. 그럼 콤마 뒷문장을 읽어야겠지. 그리고 뭐 해주기로 했어? 중요한 문장끼리의 중요한 단어들 연결시키기로 했지. 당연히 미디어는 연결시켰을 거야. 근데 우리 앞에서 뭐 발견했어? 엔들리스 발견했던 게 기억나십니까? 엔들리스의 동요를 밑줄 치시오. 출발.
당연히 사전적 동의어는 아니지, 그지? 사전적 동의어는 아닌데 뭐야, 미디어가 끝이 없다. 그 말을 미디어가 be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다. 이걸로 동의어 만들 수 있냐고. 이거 어렵냐고. 이거 어려우면 약간 곤란. 왜냐면 이건 영어 강사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어 선생님이랑 상담해야 될 수도 있음.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나의 작은 마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체가 모든 곳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3원에 있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대상은 무엇이든 매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물질이라는 단어도 모든 물건이라는 것도 여기 있어요. 뭐야? 미디어로서 기능하는 모든 물건, 물질적 대상들 다 있죠? 그럼 미디어로서 기능한다는 게 뭔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의사소통하게 해주는 무언가. 이 자식을 미디어로 부르기로 했다. 그치? 첫 줄에 있는 이 내용, 정답 맨 앞에. 두 번째 있는 요 내용, 그대로 정답 그 다음 줄에.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어디에든 있다. 이것도 무엇이든이라는 단어에다가 endless랑 everywhere 붙여주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세 문장 안에서 끝났죠? 그죠?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었던 거 얘는 마지막 줄이 진짜 에바였음.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강실에 이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분 누구시게? 헨젤이야, 헨젤. 헨젤과 그레텔 봤어, 안 봤어? 헨젤과 그레텔 빵 조각이 길바닥에 던져놓고 갔다가 비둘기가 다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저씨. 근데 이딴 거 다 알겠냐고. 지금 여기 이 구간은 예시를 들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읽기 시작하면 정신 나가는 거야. 이 마지막 줄 일부러 이렇게 주는 거야. 여러분들 마지막 줄 읽기 어려우라고. 마지막 줄 가지고 정복감 못 찾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 할 줄 알아? 중요한 문장을 중간에서도 찾을 줄 알아. 그 중간에 있는 문장들을 바탕으로 정답을 띄어갈 줄 알아.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시간상 모든 문제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3강으로 가볼 건데요. 3강 3강 3강에 어디를 가볼 거냐면 3강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번호가 제가 편집상 잘못돼서 아마 3강에 3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미안요. 3강에 3번 Silence creates rhythm 하고 시작하시는 이 문장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내용에서 글의 소재를 발견을 했을 거란 말이 리듬이 사이런스가 리듬을 만든다. 침묵이라는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일 것 같은데 그게 리듬이 된다는 게 뭔 소리일까? 하고 괄호친 내용들을 읽어주시면 이 침묵이라는 것도 모든 종류의 친구들이 소리를 내는 어떤 근본적인 측면의 일부분이라는 거야. 소리라는 것의 일부분에 침묵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막 와가지고 내가 막 대화를 하다가 얘들아 머리가 얼면 언덕 하하하하 웃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 이거는 침묵을 통해서 나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 개노잼이라고 인정해야 돼. 그지? 침묵이라는 것도 뭐야? 여러분들이라는 종이 나에게 소리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 첫 줄의 해석이 진짜 중요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리듬이 곧 사운드고 이 사운드에 일종의 사일런스가 들어간다. 요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 중간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silence is one of the main reasons speaking is so much more powerful than writing 하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장 한번 제대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한번 제대로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문장은 일단 문장의 주어가 silence가 주어, is가 동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쇄해드리는 프린트에는 주어랑 동사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를 보시면 스피킹도 주어, is도 동사죠. 그래서 문장이 총 2개야.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해석을 하시면서 알아두셔야 될 대원칙이 뭐게요? 문장과 문장 사이엔 반드시 접속사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 문장의 대원칙이야. 이거는 왜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냥 걔네들이 그러기로 함. 외우세요. 그럼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얘는 있어 없어? 딱 보면 안 보이지. 근데 모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시킨 겁니다. 없어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이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main reason부터 writing까지 해가지고 띄웃 해서 main reason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침묵이라는 것은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근데 뭐가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야? Speaking is so much more powerful than writing. 나랑 수업 열심히 한 사람은 여기서 than 표시한 다음에 화들짝 놀라야 돼. 여기 than 표시 안 돼 있으면 내 수업 열심히 안 들었다는 증거다잉. 비교급이 나오면 무조건 표시한 다음에 갈등의 대상 찾아. 왜? 비교의 대상이 나오면 절대 그 둘 사이는 화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얘는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해 준 거야? Speaking과 writing을 비교해주면서 writing보다는 speaking이 더 센데 그 이유가 뭐다? 침묵 때문이다. 왜냐? 침묵을 기록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뭐 할 수 있어? 땡땡땡 이게 끝이지 그치? 근데 그냥 내가 필기로 해가지고 오리가 얼면 언더 크크크 하고 밑에다가 땡땡땡 이렇게 했을 때의 파괴력과 내가 언더 깔깔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의 파괴력은 완전 다르지 그치? 말이 전해주는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Silence is not homogeneous 하고 돼 있죠? 여러분들 수능 완성 3강 4번에 필기하겠습니다. 수능 완성 3강 4번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not homogeneous 체크해 보시고요. 그 밑에다가 따로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 호모지너스 같은 단어도 알아야 되나요? 네. 무조건. 알겠지? 뭐, 단어의 앞대가리에 호모가 들어간다? 그럼 같은이야. versus. 그래서 헤테로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헤테로는 무슨 뜻이냐? 다른이요. 그럼 뭐겠어? 같은의 의미로 쓰이는 영단어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지? 영재야, 같은 하면 생각나는 영단어 하나만 말해보세요. same, 그치? 윤찬아, 같은 하면 생각나는 단어 하나만 더 말해보세요. S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있는데. 비슷한 정도로 퉁쳐볼까? 아, 이 정도면 많이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 이 정도면 많이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씨 영재가 너무 날먹해버려가지고 지금 애들이 다 뇌정지가 왔네. 뭐? similar, 그지? C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맞다. 재정아, C로 시작하는 거. 가만, 그치? 이런 애들, 그치? U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미래야, U로 시작하는 거 뭐 있냐? 보편적인, 동일한. 넌 단어 2배. 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났죠? No! Universal. Universal 아직도 우주회라고 해석하는 내 마음 깝깝하게 하는 자식들 없지, 그지? 우주회라고 해석하면 수험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자격 박탈이 알겠어? 보편적인입니다. 유니가 뭔데? 하나잖아. 우리 모두 다 하나야. 공통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반대로 가볼까? 다른 한번 가보자. 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D로 시작하는 거 냅다 당당하게 적어. 이럴 따지면 언제 뿌듯하겠어? 선생님보다 먼저 필기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뇌에 이식을 시키고 싶어. 다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건 동시에 무슨 뜻이기도 하다. 서로 다르다는 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지. 그치? 그지? 서로 다르다라는 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눈 하나 있으면 안 되지. 눈 2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가진 건 똑같잖아. 모두가 보편적이고 똑같아. 근데 뭐예요? 눈, 코, 입의 분포도가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양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대표적인 V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거 요거는 알고 가야지. V로 시작하는 거 뭐 있는데? varied 쓰셔도 되고요. various 쓰셔도 되고요. 이건 알아야 돼. 알겠지? 아, various가 다양한이라는 뜻이야? 그럼 진짜 깊은 반성 해야 된다. 제발요. 제발요. D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요 정도 해줘야 돼. 이거 진짜 미안한데 많이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예비고일 애들한테 외우라고 시키는 거란 말이야. 제발요. 그래서 이런 건 해줘야 돼. 이런 건 해줘야 돼.
돼,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프린트해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있는 not homogeneous라는 건 뭐라는 거겠어? 얘가 아니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얘네가 바로 떠올라야 된다고. 제발 한 번만. 그럼 선지로 뛰어가봐.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23번 정답률이 여러분들에게 100%로 보장되지가 않아요. 알겠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떠올려요가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의 그 임기응변식 추론력에 의존해서 문제 풀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이런 거 외워서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 대립구조는 진짜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라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는 대립구조예요. 제발 알겠지? 넘어가 볼게. 넘어가. 5번 한번 가볼까요? 5번을 저는 문제 풀면서 제일 많이 틀렸을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달라고 한 거긴 하거든요. 2번하고 4번이 좀 골 때리게 생겼어. 그래서 4번 선지가 진짜 맛있는 오답이었거든. 근데 2번이 맞는지 4번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길러보면서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정신으로 쉬고 싶으시면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쉬는 시간 5분으로 줄여버릴 거야. 이것까지만 하고 내가 에어컨 켜줄게. 미안해. 에어컨을 켜야겠다는 생각을 30분 전부터 했는데 여기만 켜져 있구나. 저쪽은 좀 더워가지고 미안요. 자, 문장의 첫 줄에 소재에다가 보신 다음에 요거는 수능 완성에 적습니다. 수능 완성에 적어주세요. The liberation of the hand. 네, 손이 자유를 얻었다. 요거 영어 지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소재예요. 정말 많이 나오는 소재야. 네 발로 막 이렇게 원숭이처럼 걷다가 손이 자유로워졌어. 그래서 이족 보행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남는 손으로 뭐해? 코딱지 파? 안 되잖아. 도구를 만들어. 그래서 발전을 했어. 이거 선사시대의 인간의 발전,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보편적으로 나오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위에 좀 특이하게 제가 작성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뭐야? 바이페달이라고 있습니다. 바이시클, 자전거도 바퀴가 2개 적으죠? 그래서 바이가 숫자 2라는 뜻입니다. 페달은 뭔지 아시죠? 발이야, 발. 페달 자체가 발의, 다리의, 하반신의, 몰라.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이페달 하면은 이족 보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외우세요. 이거 그냥 특이한 단어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더니 도구를 만들어서 발전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도 뭐 해야겠다. 손이 자유로워져서 좋아요 이런 얘기 나올 거라는 것까지 뇌피셜로 바로 받고 출발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글자를 The Liberation of the Hand라는 5글자를 읽자마자 글 전개가 예측이 돼야 된다니까. 영어 독해는 이렇게 개날먹을 할 수가 있어요. 맨날 나오는 얘기도 하고 맨날 나오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럼 이 자식도 볼까요? 이 문장은 구조를 잠깐 보시면 조금 특이하게 왔습니다. 영어 문장 구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근데 영어 문장 구조 평소에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세요. 메이드가 동사인데 목적어가 여기 있는 물결 친구가 목적어거든. 파시블이 목적격 보어야. 목적어가 너무 길면 목적격 보어를 그냥 앞으로 빼줘요. 근데 이거 몰라도 되죠? 그냥 냅다 메이드 파서블 하자마자 여러분들 그냥 뇌 비운 사람처럼 가능하게 만든다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해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래서 막 목적격 보어 나 모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능하게 만든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뭘 가능하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겠지. Massive diversification of images 하고 돼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엄청나게 diversification, 다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선생님 손이 자유로워졌더니 이미지를 다양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손을 움직여서 형성된 이미지 이거 왜 정답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 끝까지 해석해야 돼요. 얘는 뭐 했대? 이미지를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뭘 통해서? 디지털 무브먼트 앤 그래스핑. 무브먼트는 움직임을 통해서 grasping 하면 움켜쥐임 이런 거란 말이야. 얘는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가 손이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손을 움직여서, 그지?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건 그림이야?
아니지 않아? 굳이 따지자면 행위예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줄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실까요? 써서 나와 있으니까 안 읽을 수가 없죠. 즉 다시 말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 보세요. 문장 주어를 묶어놨어. 제스처는 뭔데? 제스처잖아. 그 다음에 graphicism. graphism이다. graphism. 이 graphism이라는 단어도 결과적으로는 얘들이 and로 묶었다는 지점에서 이미 비슷한 녀석이라는 거야. 얘는 지금 손이 자유로워져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손을 활용한 모션과 제스처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diversity of rhythmic motions of the arm and hand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못해도 뭐 내줘야 돼? 여기 있었던 diversification of images랑 여기 있는 diversity of rhythmic motion of the arm and hand 여기까지는 해줘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네들이 동의어라는 건 눈치 못 챘어도 이건 해줘야지. 얘도 diversification of image 여기는 diversity of rhythmic motion 그럼 이거 이미지가 그림이 아니라 움직임을 말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요게 좀 어려웠어. 이거 어려웠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보려고 노력할게. 근데 그 이전엔 다 하나도 인정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구문이 비슷하면 개날먹이 가능하다. 힌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도 마찬가지죠. 이 마지막 문장도 이제 그래픽 패턴이나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 마지막 줄만 읽고 여러분들이 정답 고르면 4번을 고를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첫 줄이랑 두 번째 줄을 중간에 주요 문장을 연결시킨 상태로 내려오셨으면 2번 한번 보시겠어요? liberated hand. 문장의 첫 줄의 소재죠. 그죠? 이거 어떻게 안 잡을 건데. 너무 맛있게 생겼지. 이 자식이 인간의 행동과 representation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필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필기하면 진짜 25분 될 것 같거든요. 22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점심 빨리 먹고 싶으면 30분은 안 드세요. 아시겠죠? 안녕. 에어컨 켜줄게.